이거 좀 집중 좀 해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주식을 지금부터 계속 하실 거라면, 주식으로 자산을 더욱 쌓고자 한다면 저는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철저히 분할 매집을 축으로 주식을 할 겁니다. 이 말인 즉슨 우리 투자의 중심축은 스윙 중장기를 중심으로 진행하겠다, 이 뜻을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절대로 공포에 질려가지고 멍 때릴 때가 아니라 그동안 비싸서 못 사고 있었던 그런 종목들을 차분히 모아가야 할 때다라고 강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식시장, 최근까지 주식시장의 급락은 트럼프의 의도된 정책이고, 이후 적당한 경기 침체 신호와 물가 하락, 그로 인한 연준의 금리 인하가 나온다면은 금융시장의 재상승이 나오는 구조, 저희가 내린 이 시장 전망은 이렇게 분명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에 대한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정신을 차리고 이 전략을 실행에 옮겨야 될 때라고 가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이제 관세 정책을 통해서 재정 적자를 완화하고, 이로 인해서 경기 침체를 의도하고 있고, 더불어 물가 안정을 볼모로 금리 인하 요구까지가 이제 계산된 플로우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흐름에 대해 생각을 해봤을 때 파월 의장이 지금까지는 좀 버티고 있지만 결국 저희는 파월이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 시기는 5월 내지 6월 중에, 빠르면 6월 내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6월 달에는 또 국내 증시에 큰 이벤트가 하나 예정이 되어 있죠. 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 또한 맞물려 있습니다. 이 말씀을 지금 왜 드리냐, 저희의 1차 목표 시점은 6월 달입니다. 2달 남았습니다. 명심하세요. 지금부터는 절대 멍 때리면 안 되는 장세인 겁니다. 지금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짧게는 2달 뒤, 그리고 길면 1년 뒤 여러분들이 웃느냐 우느냐가 결정될 것이라고 강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절대 한숨 쉬고 놓고 있을 게 아니라 지금부터는 철저하게 전략대로 이행을 해야 된다. 이 부분을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4월 8일 오늘자 VIP 전용 비공개 방송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AP투자연구소의 이호수라고 하고요. 오늘자의 방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함께하는 1시간,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 미국 증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미국 증시 정말 드라마틱한 모습을 보인 하루였습니다. 특히 나스닥을 기준으로 본다면은 저가 기준으로 5.16% 하락, 그리고 고가 기준으로는 4.52% 상승이 나오는 등 저가와 고가의 폭이 9%가 넘어가는 어마무시한 변동성 장세를 보인 하루였는데, 결론만 놓고 본다면 다우지수는 0.91% 하락했고요. 나스닥 종합은 0.10% 상승, S&P 500은 0.23% 하락, 반도체 지수는 2.70% 상승 마감이 되었습니다. 한 줄 평을 하기가 되게 애매한 하루인 것 같아요. 결국은 트럼프 관세에 대해서 어떤 뉘앙스가 보이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두 가지 키워드를 핵심적으로 꼽아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트럼프가 이제 중국 외 국가에는 90일 관세 유예에 대한 내용을 생각을 하고 있다, 90일 유예를 검토를 하고 있다 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주식시장이 곧바로 반영을 했었는데, 이게 결국은 오보로 확인이 되었어요. 백악관에서 확인을 하고 해당 내용은 잘못된 보도이다 라고 곧바로 해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삐빅 이제 사라진 재료. 그럼 두 번째 어떤 내용이 또 반영이 되었느냐, 트럼프가 이제 중국이 4월 8일까지 대미 보복 관세를 철회하지 않으면 4월 9일부터 미국이 중국에 5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발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중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와에는 협상에 즉시 착수하겠다라는 내용을 밝혔습니다. 결국 미국과 중국의 이 무역 분쟁이 점점 갈등이 격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중국의 입장을 우리가 함께 확인을 해보면은 중국도 이제 추가적인 관세 전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견을 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트럼프가 더욱 심하게 나오면 어떡하지? 여기에 대해서 미국과 관계에 대한 걸 준비하는 게 아니라, 자, 트럼프는 더 때릴 거야, 그럼 우리는 지금부터 국가적인 지원책을 이렇게 하고 내수 소비를 살리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해야 되고, 여기에 대한 지원책을 지금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현실화가 되고 있는 부분들 우리가 분명하게 인지를 해야 될 것 같고, 여기서의 핵심은 그럼 그거겠죠. 악재가 커지는 건 악재가 커지는 거고,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던 내용이 결국은 언급이 되었습니다. 중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와는 협상에 즉시 착수하겠다. 이거는 저희가 지난주부터 예상을 하고 기대를 하고 있던 흐름인 거잖아요.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은 단순하게 관세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시장이 US로 만화스러운 분위기에 베팅하고 점점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살아날 수 있겠다. 이것도 있겠지만 지금 중국뿐만이 아니라 EU에 속해 있는 유럽 국가들도 보복에 대한 스탠스를 꽤나 많이 보이고 있었어요. 근데 이 보복에 대한 스탠스가 점점 변할 수가 있다는 거고, 이 보복에 대한 스탠스라는 걸 뭘 의미하냐면 단순한 보복 관세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꼭 뭐 위험 기업을 지정하거나 빅테크 데이터에 대한 사용 규제 가능성을 발표하거나 각종 다양한 미국 기업들을 죽일 수 있는 보복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실마리가 나오고 해소가 되기 시작한다면은 결국 시장은 지금 최악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되살아날 가능성을 우리가 점점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 포인트를 이해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국제유가는 또 한 번 급락했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경기 침체 가능성이 가장 크게 대두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그게 부각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현재 WTI 기후기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배럴당 60.70달러까지 굉장히 가파르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침체에 대한 우려가 부각되고 있는 것은 뭐 부정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렇게 되면은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해소가 된다고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물가가 빠진다는 게 증명이 될 수 있는 거니까. 관세에 대한 해소, 관세에 대해서는 이제 점차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악재가 사라질 수 있는 국면인 동시에 국제유가가 빠지면서 이거는 곧바로 물가가 하락할 수 있는 포인트로 이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사라지면서 금리 인하로 귀결될 수 있는 포인트를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미증시는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마감이 된 하루였다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 가장 크게 부각이 되고 있는 이슈, 저는 두 가지를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오늘 오전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시장에서 예상을 하기로는 매출은 77조가량이 나올 것 같고 영업이익은 4.9조가량이 나올 것 같다 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실제 1분기의 잠정 실적을 확인을 해보면 매출은 79조로 확인이 되었고요, 영업이익은 6.6조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즉 시장 예상 대비해서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거고, 이거는 우리가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면은 메모리 상승 사이클이 이제 실적으로 확인되고 있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삼성전자의 실적을 뜯어본다고 하면은 AI에 대한 실적이 기여한 것도 있기야 있겠지만 그 비중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끌고 갈 만큼 크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메모리 상승 사이클에 대해서 실적으로 대한민국도 실적으로 확인되는 시점이 이제 도래가 됐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고, 여기에 대해서 외국인의 수급이 다시금 돌아올 수 있을지. 최근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 수급이 좋지 못했습니다. 1, 2, 3, 4, 5, 6, 7거래일 연속 순매도 기조를 보이고 있는데 과연 오늘 다시 순매수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인지 여부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저희가 일전에 말씀드린 반도체 관련주 매집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이라는 종목에 대해서도 타점이 언제 올 것인지 여부를 보는 게 좋겠죠. 이 종목은 뭐 단기적인 차트, 기술적인 흐름 이런 걸 보고 진입하는 건 아니다 보니까 빠지면 빠질수록 좋습니다. 이제 안정적인 자리가 나올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진입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주주 배정 유상증자에 대해서도 노이즈가 꽤나 많았었는데, 이 유상증자 규모를 3.6조 원에서 2.3조 원으로 축소하겠다는 내용이 오전 중에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넥스트레이드에서 매수세가 꽤 몰리는 모습이 확인이 되었는데, 오늘 뭐 반도체랑 한화그룹주들을 필두로 해가지고 오전 장세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여부를 보는 게 꽤나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삐아, 저희 지난주 금요일 진입했던 삐아, 전일 월요일 방송 종료가 된 이후에 곧바로 삐아의 매수세가 꽤나 많이 몰렸습니다. 수급이 유입되면서 저희는 11,900원 부근에 전량 매도 사인을 전송을 드렸어요. 근데 이 종목은 저희가 저희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결산에는 따로 올려두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게 공식적인 매수가와 공식적인 매도가대로 한다면은 한 4%가 넘는 수익률이 나오긴 나오는데, 11,900원 부근에 사인을 발송을 드리고 곧바로 좀 하락이 생각보다 가파르게 나와가지고 곧바로 대응하신 분들이 아니라면 그 11,900원 부근에서 매도하신 분들이 많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회원분들이 아마 약수익이나 본전 정도에서 매도가 되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해당 종목은 저희 공식 매수가 매도가대로 수익률을 집계를 산출을 해서 결산에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삐아, 그래도 불안한 시장 속에서 저희가 생각한 관점대로 수급이 몰리고 나름 잘 마무리가 된 종목
종목인 것 같습니다. 이제 해당 종목은 전일 전량 매도를 기준으로 매매가 종료가 된 종목이고요. 과연 중국발 이슈에 대해서 한 번 더 기대할 타점이 나올 것인지 여부를 우리가 확인을 또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중국에서도 이제 지준율 인하나 각종 부양책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중국발 이슈에 대해서 타점을 잡을 수 있는 게 있는지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드릴 말씀이 좀 하나 있습니다. 이거 좀 집중 좀 해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주식을 지금부터 계속 하실 거라면, 그리고 주식으로 자산을 더욱 쌓고자 한다면 저는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철저히 분할 매집을 축으로 주식을 할 겁니다. 가용 가능한 금액의 절반을 매집 자금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더불어서 단기의 자금은 30%를 넘기지 않을 겁니다. 이 말인 즉슨 우리 투자의 중심 축은 단타 그리고 단기가 아니라 스윙 중장기를 중심으로 진행하겠다, 이 뜻을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절대로 공포에 질려가지고 멍 때릴 때가 아니라 그동안 비싸서 못 사고 있었던 그런 종목들을 차분히 모아가야 할 때다라고 강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식시장, 최근까지 주식시장의 급락은 트럼프의 의도된 정책이고, 이후 적당한 경기 침체 신호와 물가 하락, 그로 인한 연준의 금리 인하가 나온다면 금융시장의 재상승이 나오는 구조, 저희가 내린 이 시장 전망은 이렇게 분명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에 대한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정신을 차리고 이 전략을 실행에 옮겨야 될 때라고 가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최근까지 시장이 급락을 많이 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사실 돈의 힘으로 올랐던 미국 시장을 기준으로 본다면 아직 많이 빠진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트럼프는 이제 관세 정책을 통해서 재정 적자를 완화하고, 이로 인해서 경기 침체를 의도하고 있고, 더불어 물가 안정을 볼모로 금리 인하 요구까지가 이제 계산된 플로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흐름에 대해 생각을 해봤을 때 파월 의장이 지금까지는 좀 버티고 있지만 결국 저희는 파월이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 시기는 5월 내지 6월 중에 빠르면 6월 내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6월 달에는 또 국내 증시에 큰 이벤트가 하나 예정이 되어 있죠. 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 또한 맞물려 있습니다. 이 말씀을 지금 왜 드리냐, 저희의 1차 목표 시점은 6월 달입니다. 2달 남았습니다. 명심하세요. 지금부터는 절대 멍 때리면 안 되는 장세인 겁니다. 지금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짧게는 2달 뒤, 그리고 길면 1년 뒤 여러분들이 웃느냐 우느냐가 결정될 것이라고 강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절대 한숨 쉬고 놓고 있을 게 아니라 지금부터는 철저하게 전략대로 이행을 해야 된다. 이 부분을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굉장히 좀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보통은 이제 위험자산, 그러니까 주식이 떨어지면은 안전자산이 오르잖아요. 금과 같은. 그리고 안전자산이 떨어지면은 위험자산에 대한 가치가 오르고. 근데 요즘에는 주식과 달러와 금이 모두 같이 빠지는 이 기이한 현상이 좀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가장 저는 대표적으로 2가지 원인을 꼽고 있는데, 첫 번째, 달러화는 원래 안전자산인데 지금은 그에 대한 가치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아무래도 미국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보니까 달러화를 안전자산으로 보지 못하는 케이스가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에 대한 우려가 좀 지속이 된다고 하면은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청산 우려, 그리고 꼭 외국인의 자금이 미국뿐만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대표적으로 저는 유럽 자금의 향방을 추적하는 게 꽤나 중요하겠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미국 증시의 마진콜 우려가 최근에 좀 커졌던 내용. 미국 증시가 굉장한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 보니까 코로나 이후에 최대 규모의 마진콜을 직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이제 증시 급락이 연출되다 보니까 청산 위기에 처해 있는 펀드들, 대표적으로 헤지 펀드들이 있죠.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이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펀드들에 더 많은 증거금이 요구되고 있다고 하는 건데, 청산을 당하기는 싫으니까 돈은 더 우겨 넣어야 돼. 그러면 돈을 어디서 끌어와야 되는데 끌어올 데가 어디 있어요. 안전자산인 금을 빼가지고 울며 겨자 먹기로 주식에다가 넣고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주식과 금이 같이 빠지는 이 기이한 현상이 연출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다행히 증시가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지만, 지금 이런 내용들로 해가지고 전 세계의 자금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는 포인트는 알고 주식을 하는 게 저는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트럼프가 내일 중국에 대한 관세를 발효를 하니마니 내용들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저희는 여기까지만 확인이 좀 된다고 하면은 반도체 한 종목은 이제 이번 주 중에 한번 들어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반도체에 대한 관세가 나오지 않은 것은 맞지만, 관세라는 게 무조건적으로 악재로 작용할 거라는 생각은 이제는 조금 버려야 될 것 같아요. 트럼프가 유예와 협상에 대한 기조를 드러내는 게
게 어느 정도는 공식화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관세가 반류되지 않은 품목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대표적인 게 뭐 반도체도 있고 뭐 의약품도 있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협상의 무기로 좀 사용되면서 일종의 협정이 맺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혹은 최악의 악재 대비해서는 유예스러운 분위기로 투자 심리가 괜찮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포인트들을 좀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슬슬 이제 준비를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종목이 좀 많이 안 나간다고 해서 지루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저는 종목을 무조건 많이 나가고 항상 매매를 빠르게 돌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더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미래를 예측을 해서, 예측까지는 아니겠지만 미래를 분석해서 들어가는 게 주식인데, 결론만 놓고 보면 올라갈 것 같은 걸 고르는 게 주식인데, 그에 대한 확률이 가장 높은 타점에서 들어가는 게 전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냥 이것도 좋아 보인다, 이것도 좋아 보인다 하고 막 종목들 들어가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증시 빠지면 다 물리는 거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매매가 많이 안 돼서 지루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지만, 결국 시장 빠지면서 저희는 나름대로 리스크를 잘 대비를 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이제 오늘 증시가 좀 반등이 나오면서 과연 찐 반등일까, 이런 고민들도 꽤나 많으신 것 같은데, 보통 이제 증시의 바닥을 점치는 데에는 굉장히 수많은 지표와 수많은 시그널들이 있습니다. 이런 시그널들을 보인다고 해서 이 거시적인 상황과 악재라는 게 마무리가 된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결국은 악재를 반영하면서 돈이 많이 빠져나갔고, 이 악재에 대해서 매도 물량이 쏟아낼 만큼 쏟아냈는가, 여기에 대한 여부를 보는 것도 꽤나 중요한 관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무한정으로 매도를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보통 국내 증시의 바닥론을 확인하는 데에는 대표적으로 딱 세 가지가 많이 사용되는 편입니다. 첫 번째가 외국인의 선물 수급, 두 번째가 증시의 밸류에이션,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신용장고와 반대 매매인데, 간단하게만 설명을 좀 드려보면은, 통상적으로 외국인이, 그러니까 증시가 방향성을 이탈한 시점부터 저점까지의 외국인의 선물 매도 계약수를 보면은 보통 6만 계약에서 7만 계약 사이에서 마무리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현재 장세에 대입을 해봤을 때, 외국인이 3월 27일 8일쯤부터거든요. 3월 27일쯤부터 어제까지 매도된 계약수가 약 6만 계약입니다. 6만 계약. 저는 그래가지고 이번 주 증시가 바닥 저점을 다질 수 있을 것인지, 추가적인 매도 계약이 많이 안 나올 것인지 보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밸류에이션만 놓고 봐도 이거는 네이버 기사만 봐도 많이 나오고 있는 내용들이죠. 보통 코스피의 PBR이 0.85배 수준일 때 증시가 저점을 다지는 경우가 많았다라고 해석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코스피의 PBR이 얼마냐? 0.8배가 되지 못합니다. 근 10년간 최저점에 지금 접근해 있는 상황이에요. 최근 급락을 반영을 해서 봤을 때. 그래서 이제 1분기 실적 시즌이 이제 시작이 되고 있는 거니까, 이 밸류에이션이 부각될 수 있을지 여부가 저는 꽤나 중요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가뜩이나 공매도까지 재개가 돼가지고 실적이 증시의 트리거로 작용할 건지, 안정적인 재무가 트리거로 작용할 건지 여부가 꽤나 중요한 시점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리로서도 많이들 사용을 하시는 신용잔고, 보통 이제 양대 증시를 도합한 신용잔고가 16조 원까지 하락을 하면은 물량이 빠져나갈 만큼 빠져나갔다, 단기적인 바닥이다, 이렇게 해석되는 경우가 꽤나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확인을 했을 때 국내 증시의 신용잔고 총액이 17조 원 조금 안 됐어요. 16.9조 원 정도.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수급 상황이 어떻게 변할 건지 여부를 보는 것도 꽤나 좀 중요할 것 같고, 정리하면은 슬슬 좀 과매도 구간에 들어온 거는 분명하게 맞는 것 같아요. 결국 증시의 악재라는 거는 항상 있던 거고, 물론 이번 악재를 증시가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도 당연히 있겠지만, 항상 매도 물량이 많이 나왔다는 거는 증시에 더 나올 수 있는 매도 물량이 있을까, 여기에 대한 생각도 같이 하면서 단기 바닥에 대한 관점도 항상 같이 판단을 하고 분석을 해야 그에 대한 기회도 분명하게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지켜봅시다. 저는 여전히 국내 증시는 할만하다고 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관점이 이탈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지금 보고 있던 종목, 타점이 나오면 들어가겠다라고 말씀드린 종목이 라는 종목이었는데, 기술적인 흐름을 보면 나쁘지가 않은 건 맞습니다. 분명한 타점이 나왔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근데 제가 지금 안 들어가는 이유는 뭐냐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심리지표라는 거를, 인간의 심리라는 거를 주식에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대한민국 주식에서. 그래가지고 제가 보는 게 이 실시간 종목 조회 순위예요. 근데 아까 제가 봤을 때 1등에 있었어요. 이거는 개미들이 어마무시하게 붙고 있다는 신호로도 저는 해석을 하기 때문에, 개미들이 많이 붙고 있는 주식에 굳이 우리까지 베팅을 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통 그런 거는 밀리면 한번 쭉 크게 밀리는 경우가 많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떠있는 종목들은 팔 때지 살 때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1등, 2등, 3등에 있는 종목들은.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들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오전 다시 웃으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내일 만나요, 여러분. 안녕.